안녕하세요. 8강입니다. 중간시험은 잘 치렀습니까? 예상한 문제가 나왔습니까? 이제 8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7강 한 학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나머지 절반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제4강에서 운동법칙을 소개한 다음에 운동법칙을 설명한 다음에 5강, 6강, 7강에 거쳐서 이 운동법칙을 적용했습니다. 5강에서는 가장 간단한 경우 한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경우 그랬죠. 이때는 등가속도 운동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때는 F는 MA를 이용해서 A만 구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성립하지 않았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6강에서는 어땠습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했습니다. 1과 운동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해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1 에너지 정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물체가 받는 힘이 보존력일 뿐이라면 그러면 1 에너지 정리가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설계한 역학적 에너지라는 양을 이용해서 이 자연을 기술하는 기본 법칙이 어떻게 됐었냐면 E는 일정이라고 하는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7강에서는 이것을 어떤 경우로 확장했냐면 여러 물체의 경우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가지고 식이 간단해질 수가 있었는데 그때 새롭게 도입한 것이 뭐였냐면 질량 중심 선운동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여러 물체의 운동을 선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충돌 문제 같으면 충돌하는 동안에 작용한 힘을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충돌 후에 물체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강에서 회전 운동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또 다른 문제 영역으로 됐습니다. 회전 운동 이게 무슨 말일까? 익숙한 것 같지만 물리에서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 들어가서 첫 번째 시간에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F는 MA. 이때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나오는 이 F와 M과 A는 어떤 성질을 가진 거냐면 저 F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기술하려고 하는 물체가 받는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해서 받는 모든 힘을 저기다 다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상 물체와 다른 물체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이 저 F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M자리는 뭐냐? 이 M은 대상 물체, 우리가 기술하려고 하는 대상 물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A가 이 대상 물체의 운동에 대한 정보가 되는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상 물체가 있으면 대상 물체의 질량 말고도 다른 정보도 있는데 중요한 게 크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운동 방정식에 나온 대상 물체에 대한 정보에는 단지 질량밖에 없을까? 이것과 무엇이 연관이 되어 있냐면 병진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에서 물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물체가 점이든가 점이면 크기가 없죠. 또는 점으로 취급할 수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주위를 지구가 회전 운동할 때 그때 우리 여기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이 운동 전체를 보면 지구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어느 정도냐면 1.5 곱하기 10의 8승km입니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그 정도예요. 근데 지구의 반지름 얼마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6,000km 정도 되죠. 6.35 곱하기 10의 3승km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과 공전궤도 반지름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반지름의 약 10만 배가 10의 5승 10만 배가 지구 공전궤도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전 궤도의 반지름이 약 1m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구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그거를 10만으로 나눈 10 마이크로미터.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죠. 그래서 충분히 점으로 취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물체가 크더라도 병진운동할 때입니다. 병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소하죠. 우리 회전운동을 하면 거기에 대치되는 말이 병진운동입니다. 그래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은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체가 만약에 병진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물체의 크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병진운동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고 싶죠. 병진운동이란 그거 하기 전에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가지고 직선운동과 원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선운동은 어떤 경우냐면 물체가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운동을 직선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물체가 구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원운동은 뭐겠습니까? 원운동은 물체가 원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원이 있으면 구위를 지나가는 게 원운동이죠. 그랬을 때 물체의 위치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좌표 X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좌표 X를 구하려면 먼저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죠. 원점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원점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좌표 하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원운동 할 때는 어떠냐? 원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준되는 축을 하나 이렇게 딱 정합니다. 그 축에서부터 각 세타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물체가 이동하면 우리 무엇을 생각하냐면 변위를 생각하는데, 이 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동해서 위치가 X에서 X'으로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변이죠. 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운동할 때도 우리 나중각에서 처음각을 뺀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회전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병진운동이 바로 이 변이와 연관되어 있는데,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비교할 것 같으면 직선운동과 원운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체의 운동 경로에 의해서 구분이 되지만,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은 경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로는 이게 직선을 가든 원을 가더라도 병진운동을 할 수가 있고, 직선을 따라가더라도 회전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 크기를 갖는 물체가 크기를 갖지 않는 물체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으로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크기가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모습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진운동이 무엇인지 드디어 설명하겠어요. 자, 병진운동은 뭐냐면 지금 이동을 했는데, 그렇게 이동하면 크기를 갖고 있으니까 물체의 각 부분이 이동을 하면 변이가 있겠죠. 이렇게 각 부분이 여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병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분의 변이가 모두 똑같은 경우에 이것을 병진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든지 한 모서리가 움직이고 저쪽 모서리가 움직이든지 어떤 부분이 움직이든지 모두 다 변이가 같으면 그러면 이것을 병진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하나의 그 좌표로 설명을 한다면 어떤 부분의 좌표로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때는 어떠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질량 중심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만 사실은 병진운동에서는 질량 중심을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모든 부분의 변이가 다 똑같으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게 크기를 갖는 물체에서 어떤 위치 하나를 선택해서 그 부분이 움직이는 모습만 보면은 그러면 모든 부분을 다 그 물체를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병진운동에서는 왜 질량만, 크기는 상관없이 질량만, 총 질량만 관계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크기를 갖고 있는 물체인데 그게 지금 3개의 질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각 부분의 변이가 전부 다 델타 R1, 델타 R2, 델타 R3라면 병진운동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다 같아서 그냥 델타 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각 부분의 속도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R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 부분의 속도가 전부 같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분의 가속도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속도는 각 부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각 부분의 가속도도 전부 다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전체의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각 부분의 운동 방정식을 쓴다면 F1은 M1, A1, F2는 M2, A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놈을 이번에 다 더해버리도록 하겠어요. 다 더해버리면 각 부분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가속도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는 M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F는 어때요? 각 부분이 받는 힘을 다 합하는 것입니다. 내력의 합은 다 0이 되니까 이거 다 합하면 뭐가 되냐면 이 물체가 받는 외력의 합이 되겠어요. 그리고 라잼은 뭡니까? 이 물체의 각 부분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는 상관없이 총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갖는 물체가 병진운동하면 운동 방정식에는 무엇만 필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총 질량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F는 MA는 사실은 그래서 크기를 갖는 물체에 적용할 때는 병진운동에서만 적용된다. 우리가 7강까지는 사실은 병진운동만 다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운동이란 어떻겠습니까? 회전운동이란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 중에서 물체의 모든 부분의 회전각이 다 동일하게 이동하는 운동입니다. 병진운동은 변위가 동일하게 이동하는 거라면 변위에 해당하는 회전운동에서 변위에 해당하는 것이 회전각이었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하면 이 회전축은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회전각이 어떤 부분인지 전부 다 회전각이 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위는 어떻습니까? 부분에 따라서 변위는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하나의 위치로 이 운동을 대표하게 하려면 대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변위 하나로 대표하려면 각 부분마다 회전운동에서는 다 다르니까 대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은 같은 방법으로 다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경로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크기를 갖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은 어땠습니까? 변위가 모든 부분의 변위가 같은 그런 운동이라고 한다면 회전운동이란 모든 부분의 회전각이 다 같은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직선 위의 병진운동은 어떠냐? 이 변위를 이용해서 1차원 직선운동처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회전축이 고정됐을 때 회전운동은 회전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1차원 직선운동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크기를 갖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하면 그놈이 병진운동만 하든지 회전운동만 하든지 하겠습니까? 두 개가 섞여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물체가 움직이면 크기를 갖는 물체가 움직이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섞여 있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섞여 있는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증명할 수가 있냐면 일반적인 운동도 언제나 순수한 병진운동과 순수한 회전운동의 합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증명 안 해도 되는데 저기 저 높으신 분들이 다 증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거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순수한 병진운동의 순수한 회전운동의 합으로 일반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8강에서는 이런 회전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